안녕하십니까. 네, 최종 실전 모의고사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리엔테이션 자료 받으신 거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네, 우리 실전 모고반 어떻게 운영되냐면 우리 직강권 선생님들 오전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시험 보셔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금요일 날 직강이 진행되고 네, 이렇게 뭐 10시부터 전공 A 또 12시에 전공 B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2시 반부터 해설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요, 좀 문제를 좀, 원래는 제가 스케줄상 금요일 날 직강을 한 게, 원래는 월요일 날 오후에 그 영상과 강의 자료가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조금 일찍 올려달라 하시는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금요일 날 직강한 거를 토요일 한 저녁 전까지 그 시험지랑 그 문제 필기 영상이라는 것이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강 선생님들 한번 봐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토요일 오후 기준으로 다른 건 다 안 올라왔는데 문제 필기 영상이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시험지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 필기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시험지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 주말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나면 그러면은 월요일 저녁 기준으로 월요일 저녁쯤에 원래 스케줄대로 그 해설 강의와 그리고 그 강의 자료, 그러니까 모범 답과 해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강의 자료가 월요일 저녁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약간 시간 차이를 두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직강 강의를 하고 나면 꼭 그때 가서 발견되는 어떤 오타라든지 뭐 약간 그런 수정 내용 이런 것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쳐서 올려드릴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월요일 날 저녁쯤 이제 해설 강의랑 그런 강의 자료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 공지를 해드려서 알고들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첨삭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실전 모고를 5회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1회만 첨삭을 제공해 드리고 4회는 모범 답과 채점 기준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릴 건데 이 사항은 직강원 선생님들, 인강원 선생님들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일단 그 강의 자료상에 모범 답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선생님들 쓰신 답하고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모범 답이랑 비교해 보시면서 1차적으로 한번 채점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직강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오늘 작성하신 답을 이따 강의 끝날 때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한테 주고 가세요. 그 다음에 또 인강원 선생님들께서는 그 주, 해당 주 수요일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회차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요일 자정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해주시는데 이 제출을 해주시는 거는 이거는 첨삭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셔도 제가 그냥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이메일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정도의 간단한 회신만 해드리고 어떤 그 제가 받은 시험지에 대해서 별도의 코멘트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직강원 선생님들 것을 걷어가고 인강원 선생님들 수요일까지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선생님들 것을 쭉 보면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어떤 공통적인 실수나 어떤 그런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특징적인 어떤 실수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채점 기준이라는 것을 조금 모범 답은 드렸지만 모범 답과 조금 세부적으로 모범 답은 이렇게 제시해 드렸지만 선생님들 쓰신 거 보니까 이런 답이 나왔는데 여기까진 맞게 하시고 이거 들어가면 틀린 거고 그런 것을 제가 실제로 봐야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연구하는 목적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강원 선생님들 것들은 이제 본인께서 또 있으셔야 그거를 또 어떻게 채점하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나눠 드릴 건데요. 네, 그렇게 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 코멘트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출해 주신 분들께서 약간의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내가 실수했던 어떤 포인트가 강의에서 이렇게 언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약간의 뭐
혜택은 있으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코멘트는 해드리긴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네, 일단 금주에는 모범 답안을 받으시는 거고, 연구를 바탕으로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한 채점 기준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는 것은 3회차 실전 모고를 첨삭해 드리려고 해요. 3회차 같은 경우는 뭐 직강 선생님들 의무적으로, 뭐 절대 원치 않으시면 제출 안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가급적 제출을 해서 첨삭을 받아 보시고요. 인강원 선생님들도 내 이메일로 꼭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3회차 거는 모든 분들 다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면서 뭐 여기 조심하셔라 뭐 이렇게 쓰시면 채점자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적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해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물론 시간이 없으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조금 뭐랄까요, 이제 워드나 아니면 한글에다가 이렇게 타이핑해서 보내주신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덜 공을 들이게 돼요. 왜냐면, 이제 파일로 주시면은 제가 편집하기가 쉬워요. 뭐 여기 밑줄 긋고 여기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을 해드리기가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로 오면 뭔가 이렇게 어디라고 가리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공을 들이고 싶어도 조금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글이나 워드에 타이핑해서 어차피 하느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절대 시간이 없어서 이미지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내주셔야 되겠지만, 이제 제가 조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충분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잘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회차 거 제출하실 때는 제가 뭐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지만, 여기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제가 제 이메일 주소는 적어 드렸고, 그 3회차 관련해서는 그때 임박해서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3회차를 하기로 한 이유는, 일단 1회차나 2회차는 아직 좀 완성 단계들이 아니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의미로 좀 뒷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래서 5회차를 할까 생각해 봤지만, 그 5회차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뒷부분이라 그때 막 이제 저한테 그 답안지가 쏟아지면 제가 혹시나 시험 직전까지 막 다 못할까 봐 약간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게 3회차다 싶어서 3회차 거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마감 기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감 기한은 10월 31일 자정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출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제가 첨삭을 못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10월 31일까지라는 시간은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첨삭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출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서 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좀 잘 모르고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또 워낙 많이 보내주시다 보면 막 하루 이틀 내에 끝낼 수 없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월 25일까지 제출하신 분들 다 끝났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카페에 이렇게 중간중간 해서 내 것도 이제 며칠 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게 이제 그 정도는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모고반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강의 어떤지 강의 소개는 짧게만 할게요. 그냥 강의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좋을 겁니다. 자, 선생님들 일단 충분한 실전 경험하실 수 있게 모든 면에서 실전하고 유사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과목당 문제 개수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쉬운 문제, 조금 생소한 문제, 이런 것들, 익숙한 거, 생소한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 골고루 섞어서 최대한 리얼리즘이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하신 게 실전에서 충분히 어떤 적응 효과가 있게 리허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저는 원래 사이드성 문제로 선생님들을 괴롭혀 드리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냥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 그래서 어떤 지금 여기서 미리 답안 작성해 보신 게 시험날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적중될 수 있게끔 그런 문제로 많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제가 종종 자랑처럼 많이 강조를 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지만,
네, 제가 아마 그 답안지 작성하는 법에 대한 가이드는 그 현재 뭐 이 노량진의 교수진들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작년 선생님들 시험 치셨을 때 그때 그 선생님들 뭐 복귀한 답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가채점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채점해 드렸던 결과가 실제 시험 점수랑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 그런 뭐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선생님들께 여기까지 쓰세요. 이 이상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누구보다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답안 작성법에 대한 가이드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정도까지만 강의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다음으로 안내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최종 실전 모고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들 우리 실전 모고를 연습하신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중간평가 성격으로 내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시험날 하게 될 실수를 미리 해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간다라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리허설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선생님들 일단 중간평가일 뿐이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아직 우리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잖아요. 아직 나의 실력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점수에서 다른 선생님보다 조금 안 나왔어.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고요. 내가 부족한 점을 찾아서 그거를 보완한다라는 데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수를 미리 경험해 본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런 실전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실수가 당일날 나와요. 그래서 전 진짜 시험 보다 보면 황당한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들어봤던 사례 중에 너무 안타까워서 종종 말씀드리는데, 선생님들 우리 예를 들어 전공 A라고 그러면 오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OMR이 2장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요. 1, 2, 3, 4 뭐 해서 7번인가 8번인가까지 가고 그 다음 페이지 9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7번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바꿔 쓰셔가지고 이 페이지, 그러니까 한 7번 정도 시작하는 데에다가 거기다가 1번 답을 적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시험날 당황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생겨요. 아주 드물게. 이제 그랬는데 그거를 되게 그분께서 시험 종치기 직전에 인지를 하셔가지고 바꿔 쓸 만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너무 딱하잖아요. 그냥 제출하시고 그냥 바로 엎어져서 펑펑 우셨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그런 실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대표적인 사례지만 뭐 자질구레한 그런 실수 같은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5번의 실전 연습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실수들을 미리 다 경험해 봐서 시험날은 그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실전 연습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선생님들 일단 이건 다 개인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답안 작성을 언제 시작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 문제 풀고 바로 쓰시는 분들이 그게 좋으신 분들도 있고, 뭐 일단 어려운 거 빼고 쉽거나 평범한 거 위주로 먼저 푼 다음에 그때 1차 작성,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마저 풀고 나서 2차 작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거는 각자 스타일인데 나의 스타일은 뭔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시도해 보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면서 실험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답안 작성 스타일, 나만의 시험 치는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과정인데,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몇 분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건지 그런 것들도 다 마련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실 수 있죠. 시험이 좀 평범해서 시간이 좀 넉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빡빡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90분이라고 제한을 두면 과연 내가 얼마큼 시간 나면 잘 관리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뭐 한 45분을 기점으로 내가 몇 번을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나만의 규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의 스타일을 만들어 두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
실전 모고 동안 그런 걸 해나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대신에 실험을 하시더라도 한 1회, 2회, 3회 정도까지만 실험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 나만의 스타일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건 또 안 좋으니까 또 어느 정도는 그 습관화를 들여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날은 되게 막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내 몸이 그냥 나의 습관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습관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한 4회차, 5회차 정도에는 뭔가를 바꾸신다기보다는 실험은 그 전에 다 하시고 3회차까지 확정 지으시고 나서 4회, 5회는 내가 하기로 한 대로 똑같이 연습을 하셔갖고 어떤 나만의 습관화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셔서 시험날은 그냥 내가 아무 생각이 없고 멍해도 습관대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 그 실전 연습을 하시는데 사실 딱 우리 까놓고 보면 90분 90분이니까요 총 1시간 반씩 2번이니까 1회 실전 연습을 하시는데 3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5번의 실전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15시간입니다. 냉정하게 말했을 때.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막 일병행, 융화병행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그런 분들은 하루에 공부 시간 내실 수 있는 게 한 회사 끝나고 와서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15시간은요, 3일에 해당해요. 엄청난 시간이고요. 그 3일이라고 하면 사실 내가 이 3일이면 한 과목을 복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 그 생각 뭔지 알고 그 생각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5회까지는 실전 연습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3회 정도는 그냥 실전 연습은 못 하시고 그냥 강의만 들어서 문제를 그냥 경험하시고 복습하시는 그런 정도로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실전 연습을 전혀 안 하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보기 실수 미리 해보기 이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시험날 가시면 시험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적어도 한두 번은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5회 다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최소 한두 번 정도라도 실전처럼 시간 재가면서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진짜 가능한 모든 면에서 최대한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의 경우는 진짜 이것도 하신대요. 그 왜 우리 교육학 시작되는 시간 있고 전공 A 시작되는 시간 있고 실제 시험날 전공 B가 시작되는 시간 있잖아요. 진짜 그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거까지 일치하게 실전처럼 연습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90분 재서 시간 내에 푸는 그런 또 언제 내가 어려운 문제 풀 건지 답안지 언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전처럼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 시계나 필기구 같은 경우들도 미리 적응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날 쓸 펜, 내가 좋아하는 펜으로 미리미리 실전 연습하실 때도 그 펜을 써서 그 펜에 좀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 마지막 이 수면관리, 식사관리 이 부분은요, 그냥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조언이라서 이렇게 좀 와닿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막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저는 그 전날 잠이 안 와요. 이상하죠. 그래서 진짜 그 전날 잘못하면은 진짜 큰 시험인데 전날 잠이 안 와서 그냥 꼴딱 새고 시험 보러 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나는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나름 만들어둔 방법이 저는 시험 전전날 잠을 안 잡니다. 시험 전전날 잠을 안 자고요. 그러면 시험 전날 엄청 피곤할 거잖아요. 하루 종일 비몽사몽하고 있다가 한 10시, 11시 되면 자요. 쓰러져서 자요. 그러면 다행히 시험날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만의 그런 건데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그런 체질이 있으셔서 어떤 수면이 난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이 방법 사용해 보세요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신에 예행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막상 그날 했는데 본인한테 안 맞아서 막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방법 신박한데 이렇게 생각되시면 미리 한두 달
지금, 그러니까 남은 지금 시점에서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채택해 보시고 아 나랑은 안 맞겠어 싶으시면은 선생님들 원래 체질대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사 같은 것들도 미리 다 적응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그 선생님들마다 그냥 약간 공부하기 배가 편안할 때가 시험이 잘 봐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냐면 그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시험장에 체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간식을 먹을 건지, 그 시험날 아침에 어느 정도 식사를 하고 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 다 개선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막 시험 보는데 갑자기 뭐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지 이러면 또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 시험날은요, 돌발적인 변수가 하나만 생겨도요,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미리 다 적응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식사 관리, 수면 관리 이런 부분들도 미리 다 생각해 놓으셔서 미리 다 테스트를 하시고 어떻게 할지 정해 놓으시고 시험날은 정해진 대로 딱 하시는 그러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실전 모고 5번 연습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리허설이 충분히 이루어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몇 가지 공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저랑 또 처음 만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제 카페 주소 적어드렸고요. 이메일 주소 적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고 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방문각의 인강 홈페이지에도 질문 남기시는 그런 게시판이 있긴 한데 거기에 하지 마시고 카페에 와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제가 그 시즌 바뀔 때마다 매번 드리는 공지사항인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시험 전에 최소 한 번,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한 번 말고 사실 정기적으로 오시면 더 좋으세요.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제 카페에 보시면 그 게시판 중에 수업 내용 수정 및 보완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그 정기적으로 그동안에 모아진 어떤 오타나 오류 같은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보완드릴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것은 꼭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일단 그 선생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수정 같은 사항이 제가 이제 단순 오타를 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선생님들 우리 사실 어떤 전공 과목이 정해진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 과목당 여러 책들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나름의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꼭 이게 타학원 교재랑 강의 내용이 다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전공서랑 내용이 조금 상충된다 이런 게 꼭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제보들을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은 책들을 통해서 더 많이 비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드리거든요. 우리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게 꼭 부득이하게 그렇게 어떤 수정사항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득이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꼭 알려드려야 돼서 이렇게 이런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게 뭐 가급적이긴 한데요. 선생님들 질문은 어떤 우리 공부 내용 질문은 여러 선생님들 공유하시면 좋으니까 가급적 카페로 해주시면 좋고 가급적 공개글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왕 글 올리셔갖고 저한테 댓글을 받으신 글은 가급적 삭제를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삭제 같은 경우는 그게 저한테도 되게 유익한 데이터거든요. 어떤 예전에 이렇게 상담을 했고 이렇게 알려드렸었어 라는 게 있으면 저도 문득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내가 그때 뭐라고 답변 드렸었고 그때 답변 내용 되게 유익했는데 그러면 저도 한번 카페 검색해서 그 글을 다시 한번 찾아볼 때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글이 없어졌거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일단 답변 받으시면 가급적 삭제 안 하시면 좋겠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내실 때는 또 가급적이면 이제 어떤 질문, 공부 질문보다는 뭐 개인적인 그런 공개하기 싫은 개인 상담 같은 것들은 좀 이메일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가급적이니까요. 뭐 꼭 지켜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질문하실 때 당연히 이제 제일 바람직한 질문은 오늘 강의 들은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 사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선생님들 뭐 혹시 제가 강의한 내용이 타학원 교재와 다르다던가 아니면 갖고 계신 타 전공서하고 내용이 달라서 이럴 때 어떤 비교해서 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는 다르다는 질문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 환영합니다. 네, 그냥 환영이 아니고 늘 강조해드리지만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이제 그게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냐면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그거 질문하실 때 되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교수님, 왜냐면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을 없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분 나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예의 갖춰주시고 되게 조심해서 뭐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책에는 이렇게 나와서요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교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더 정확한 사실이 뭔지 찾아 연구하는 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시고 그냥 네, 이렇게 제가 대환영이니까 네, 편안하게 그냥 비교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하지만 이제 마지막 약간의 조금 이제 약간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질문 종류도 있는데요. 선생님들 우리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에는요, 굉장히 이제 효율이 높은 그런 공부가 되어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가끔 질문을 보면 어떤 전공서나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본인께서 생각하신 추론을 기반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반기만 같으면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해보면서 뭐 다양한 생각들 많이 해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검증된 자료에 나온 사실들을 암기하는 데 시간을 써도 모자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봤더니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은 지금 질문하시는 선생님께도 시간이 아깝고 그 다음에 답을 하는 저도 그거를 같이 왜냐하면 참고자료 없이 우리가 생각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아까울 수 있는 서로 간에 실익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뭔가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질문은 정말 꼭 하셔야지 되는 질문이 아니면 하시기 전에 한번 이게 실제적인 이익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으로는 마지막 공지사항인데요. 선생님들, 네, 이거는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선생님들 제가 그 일주일 사이클이요. 금요일날 직강을 하다 보니까 직강날 그리고 직강 전날 전전날 같은 경우 특히 제일 바쁠 때입니다. 원래 이제 평일에도 계속 저는 연구만 그 전업으로 이 임용고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연구를 합니다만 특히 바쁜 게 이제 전날, 전전날.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카페에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을 올리셔도 그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럴 때는 질문이 계속 쌓이다가 제가 보통 월요일, 화요일에 들어가서 싹 다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답변 받으실 때까지 조금 시간 걸리실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마지막 얘기, 제가 그 수정 및 보완 글을 만들어서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한 일이실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어떤 책을 사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뭐 오타 수정하라고 뭐 이렇게 자료 나오면 그거 고치면서 저도 짜증나. 그래서 저도 알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그게 굉장히 피곤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알려드릴 때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것도 고치시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실 텐데 되게 좀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그래서 그 글을 올리는 날은 되게 막 죄송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단순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 전공서들을 비교하다 보면 꼭 뭔가를 나중에 가서 알려드려야 되는 것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제 언젠가 한번 이제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수정사항을 이렇게 올려드렸더니 이제 댓글에 고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제 조금 그런 안 좋은 소리 듣고 싶진 않으니까 제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다음에는 수정사항 생기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발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가능한 양을 줄여서 그러니까 도움되실 수 있는 내용인데도 그냥 좀 빼야 되겠다. 그냥 틀린 것만 알려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선생님들께도 별로 유익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수정사항 올라왔을 때 네, 조금만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제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 정도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오리엔테이션 말씀을 드렸고
네, 선생님들 이제 네, 우리 시험까지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까지 시험 전날까지 최선 다해서 공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정말 한번 최선 다해서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선생님들 뭐 격려해 드리려고 그냥 그냥 격려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봤더니 마지막에 가서 이게 되네?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고 선생님들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우리 가끔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 있고 또 불안이 찾아올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선생님들 끝까지 이제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특별한 공부법이 있죠. 그거 뭔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그 특별한 공부법은 바로 무념무상 공부법입니다. 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념무상 하시면서 오로지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 생각을 안 하실 때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죠. 그것도 뭐였었는지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게 나의 합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죠. 결과는 하늘만 알고 있을 뿐이고요. 우리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은 그저 열심히 할 뿐인 거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두는 거죠.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요. 결과를 바꾸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피하셔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옆에 선생님은 이번 1차 모고에서 몇 점이랐는데 나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선생님은 이것까지 공부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은 내가 비록 점수가 좀 낮을 수 있지만 끝에 가면 역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선생님이 지금 공부하시는 그게 시험에 꼭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집중력을 잃으시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챙기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세운 계획 있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이 하루하루 잘 실천되고 있는지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맞는 계획을 잘 세워 놓으신 다음에 그 계획들이 하루하루 잘 실천되고 있는지 이것만 챙기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하고 비교한 이런 생각들을 특별히 이제 경계해야 되는 두 가지 생각인데요. 이제 그런 잡념들이 이렇게 한번 머리에 생각이 나면 선생님들 그거 있잖아요. 우리 왜 싹을 잘라버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처음 살짝 들었을 때 처음엔 살짝인데 그냥 놔두면 계속 머리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안이 심화되고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문득문득 그런 어떤 잡념이 생길 때요, 처음에 막 꿈틀꿈틀 막 싹이 피어오를 때 바로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런 잡념이 들려고 할 때 막 이렇게 막 머리를 부르르 떠시면서 막 무념무상 막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잡념들을 좀 떨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무념무상으로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선생님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선생님들, 기적은요 믿는 사람한테만 생깁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기적적으로 지금 혹시 당장 물론 지금 신나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당장 혹시 조금 많이 풀이 죽어 있는 선생님 계시더라도요, 한번 기적을 믿고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응원 말씀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